정부는 오늘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과도 이제 맞닿아 있는데요. 지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리고 4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 정책국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 지난해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만들어진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그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밝히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5년짜리 이제 계획인데요. 예. 이번 계획이 이제 제6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서 그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전 생활 영역에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삼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5개년 계획인 건데 그러면 2024년 올해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 법에 따르면은 이제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금년도 이제 시행계획은 정책 방향을 이제 종합계획에 기초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특히 이제 그 장애인 예산이 10.7% 증액 편성돼서 그 정부 전체의 예산 증가액 2.8%에 비해서 대단히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장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 돌봄을 지원하고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아동 돌봄 등에 대해서도 많은 강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계획은 이제 그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이제 보건 의료와 관련된 이제 종합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활 의료기관, 장애인 주치 등 의료 접근성의 개선이 이 계획에 따라서 크게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장애인 연금 일자리 등 소득 보장, 네.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광지 접근성 개선, 저상버스와 같은 이동 지원 등 보건복지부의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부처가 같이 전 생활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보면 이게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그냥 통합적으로 어떤 지원을 제공해 줬다라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번에 살펴보면 그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어떤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개인형 맞춤형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그동안 이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통합 돌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분인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어떤 그 자해나 타해 그런 어떤 돌발 행동들이 그 심해서 돌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돌봄 종사자들에도 상당한 그 어려움을 갖고 있고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이제 돌보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러한 장애인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웠던 것도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이제 작년도에 이루어졌는데 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그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걸 이제 보호하는 형태에 따라서 주간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거, 또 주간에 이제 그룹으로서 이제 돌보는 거,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제 그 낮과 밤 다 이렇게 그 돌봐주는 그러한 그 형태로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낮 활동을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이용을 하면서 또 이제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이제 돌봄을 받는 그러한 그 형태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주말에는 네. 이제 가정으로 귀가함으로써 어떤 시설에서 24시간 뭐 영구히 이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끈도 이제 여전히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러한 형태의 돌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제 준비도 열심히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이제 전문가 연구를 통해서 마련됐고요. 도전 행동을 이제 핵심 요소로 해서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지원 필요도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고요. 예.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들 대상으로 마침 그 오늘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신청받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제 수행기관 선정, 종사자에 대한 채용 교육, 또 하위 법령을 완비하는 등의 준비 과정을 서둘러 진행해서 6월부터 통합 돌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전 행동 때문에 기존 서비스를 조금 받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비스가 조금 보완됨에 따라서 맞아요. 개선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인 예산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동안에 이제 다른 모든 복지급여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정한 이제 그 서비스의 종류와 그다음에 이제 이용량을 이제 이용자가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이제 우리의 그 복지 시스템의 이제 예인데요. 이제 장애인분들의 어떤 그 자립성이나 또는 이제 그 어떤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예. 하는 취지로 이제 시범 사업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모의 적용을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실시를 해본 결과 상당한 이제 만족도가 이제 그 제고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제 8개 지역에서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에 이제 거주하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5월부터 이제 참여자를 모집해서 참여자 개인별로 6월부터 이제 개인 그 이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예. 7월부터는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장애인의 그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를 한 20% 범위 내에서 개인 예산으로 이제 할당을 해서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또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와 품목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모의 적용을 했는데 네.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되는 거. 이제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일부 이제 그 안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함으로써 이제 그 이 효과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훨씬 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이 넓어졌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게 장애인 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연금도 좀 인상됐다고요. 예. 그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이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장애 정도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 그 21,630원이 이상된 42만 4,810원이 금년도에는 이제 지급될 예정이고요. 예.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약 36만 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장애인 연금의 어떤 인상 계획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2023년보다 2024년에 한 21,630원 정도가 이제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네. 42만 4,810원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아래
표시를 보면 65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네네. 이게 편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연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카페에 갔는데 발달 장애인 분께서 내려주시는 커피를 예. 마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네. 김용민 앵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요. 요즘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격증도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이제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적합업종으로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네.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그 교육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지원도 하고 해서 그러한 실제 사례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금년도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품목들에 대한 그 발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CU 편의점하고 협업을 해서 예. 장애인 편의점에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근로를 하는 그러한 그 일자리도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 일자리를 전년 대비 이제 2,000명 확충해서 총 32,000개의 제공 계획이 올해 네.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취업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와 함께 근로소득 증가에 효과가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동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같이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분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건강 주치 사업들이 시행이 됐었는데 조금 더 이제 확대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 장애인 건강주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조금 잠깐 예, 말씀을 예. 드리면요. 장애인들이 이제 거주 지역에서 이제 주치의와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 이제 의원급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겠죠. 그분들로부터 이제 만성질환 관리나 이제 건강 상담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받고요.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살고 계시는 그러한 그 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간호사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진료를 해주는 그러한 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대상이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이제 좀 낮게 이렇게 제공되도록 그렇게 어떤 혜택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이제 12월에 장애인 건강권법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예. 그거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제공하던 이러한 그 건강 주치 서비스의 이제 내용을 경증 장애인들까지 이제 확대해서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제공될 거다 하는 거고요. 방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중증 기준으로는 18회까지만 이제 제공되던 거를 이제 24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고 네.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4회 정도 서비스를 이제 집에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거동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방문 진료 서비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맞아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에서 건강 주치에 더해서 치과 주치도 조금 확대가 된다고요?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치과 부문에 있어서도 네. 장애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평소에 이제 저희 이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구강 관리를 하기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해서 치아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장애인 분들 중에는 많습니다. 이러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제공이 되던 서비스가 네.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이제 전국으로 이를 확대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대상이 됐던 거를 뇌병변, 정신 경증 장애인까지 이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스스로 치아에 대한 관리가 이제 어려웠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전부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주치나 또는 장애인들의 이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사회와 연계해 나가고 이제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요즘 이제 유튜버 중에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맞습니다. 운영하는 우리 박위님이 계시거든요. 또 굉장히 즐겨보고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보행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보행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이제 직접 다니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채널로 이제 올리곤 하시는데 아무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턱이라든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곳곳에 존재하더라고요. 뭐 관광지 같은 경우는 무장의 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또 요즘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더 예. 개선되나요? 그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저희가 이제 편의시설의 어떤 실태를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제 조사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래도 이제 편의시설 설치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이제 아직 불충분한 그러한 어떤 시설이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과 계도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일상생활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건축법상에서 보면 이제 근린 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근린 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들이 이제 그 편의 시설 의무 조항에서 이제 제외가 돼 있거나 또는 이제 소규모 시설인 곳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세한 이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이제 제외되었던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설도 장애인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그러한 그 시설들이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정과제로서 이러한 그 시설의 어떤 유형을 더 넓힌다든지 또는 이제 그 면적 기준 자체를 이제 좀 폐지해 나가는 쪽으로 예. 그렇게 이제 정책을 이제 개선해 나가던 방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이제 저희 이제 하위 규정들을 개정을 해서 이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침술원 뭐 이러한 그 제1종 근린시설뿐만이 아니라 공연장, 학원, 교습소, 뭐 독서실 이러한 그 제2종 근린 생활까지 이제 이러한 그 편의 시설의 네. 의무 시설로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이 큰 폭으로 이제 개선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업 덕분인지 요즘 관광지나 공원에 가면 무장의 대극길 로드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졌습니다. 예.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지팡이를 쥐고 편하게 걸으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었군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좀 연역이 있는데요. 예. 그 1972년도에 한국장애인 재활협회가 재활의 날로서 이제 제정한 것이 이제 시초가 되겠습니다. 81년도에 이제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날을 이제 선언하면서 각국 정부가 이와 관련된 기념 어떤 행사를 개최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81년도에 우리 정부가 이제 정부 행사로서 기념식을 이제 개최한 것이 이제 초창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19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기념일이 됐고요. 이러한 그때서부터 법정 기념일로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을 국민들이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데도 뭐 장애인의 이제 잔치와 같은 날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한 날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게 정말 큰 잔치 같은 그런 날이에요. 이번 해 올해는 어떤 행사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년도에 이제 4월 20일이 이제 마침 이제 토요일인 관계로 이제 주말이 껴 있으니까 이제 평일로 이제 그 행사일은 이제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8일 목요일인데요. 그 11시에 63빌딩에서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들 약 300여 명이 이제 참석하신 가운데 이제 행사가 이제 개최될 예정이고요. 네. 금년도의 이제 슬로건은 이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 저희가 지었습니다. 이러한 그 슬로건을 다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리는 그러한 그 날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또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또 올해 장애인상 시상, 기념 공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또 함께 앞장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과 황승현 장애인 정책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